같은 시각, 지구 반대편의 풍경은 이 칠흑 같은 캘리포니아의 밤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타는 듯한 태양이 지평선 너머로 몸을 감춘 중동의 붉은 사막 한가운데 그 황량한 모래바람 속에서 신기루처럼 거대한 불빛들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데이터 센터들이 숨을 헐떡이며 단 1kW의 전력을 구걸하고 있을 때 사막 한가운데 건설된 이 거대한 AI 슈퍼컴퓨터 단지는 그 어느 때보다 맹렬하게 그리고 눈부시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에너지를 집어삼키며 연산의 한계를 돌파하고 있는 그들의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그들의 발밑에서 끊임없이 솟구쳐 오르는 검은 황금, 바로 석유와 천연가스였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굳게 믿어왔습니다. 미래의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복잡한 알고리즘으로 무장한 천재들이라고 말이죠. 그들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인공지능이라는 신세계를 약속했고, 우리는 그 완벽한 기술이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무리 스스로 사고하는 뛰어난 인공지능이라도, 아무리 나노 단위로 세밀하게 깎아낸 최첨단 반도체 칩이라도 전원 플러그를 꽂아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한다면 그저 무겁고 차가운 쇳덩어리와 규소 조각에 불과하다는 아주 잔인하고도 당연한 현실 말입니다. 2026년 전 세계는 전례 없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 대중에게 공개된 이후 폭발적으로 진화한 생성형 인공지능은 이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막대한 에너지를 집어삼키는 탐욕스러운 괴물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날씨를 묻거나 문서를 요약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신약을 개발하고 우주의 구조를 시뮬레이션하며 완벽한 가상세계를 창조해내는 이 신적인 지능은 상상할 수 없는 양의 전기를 요구했습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는 이미 낡고 노후화된 전력망의 확충 속도를 아득히 추월해버렸습니다. 혁신이라는 이름 아래 내달리던 기술의 마차는 결국 에너지라는 절벽 앞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아야만 했습니다. 어느 늦은 밤, 세계 혁신의 심장부라 불리는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 평소라면 수만 대의 서버가 뿜어내는 열기를 식히기 위해 거대한 냉각 팬들이 쉬지 않고 굉음을 내며 돌아가고 있어야 할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공기를 가르던 그 익숙한 기계음이 일순간 거짓말처럼 멈춰버렸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똑똑하다고 칭송받던 최첨단 인공지능, 그 거대한 두뇌를 품고 있던 데이터 센터가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는 순간이었습니다. 수백만 개의 화면들이 동시에 검게 꺼졌고 전 세계 수많은 기업들의 데이터망과 수십억 명의 일상을 굴려가던 보이지 않는 거대한 톱니바퀴가 끔찍한 파열음을 내며 멈춰섰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들은 교차로 한가운데서 길을 잃었고 금융시장의 초고속 거래 시스템은 마비되었으며 병원의 스마트 진단망은 먹통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당황했습니다. 그저 단순한 정전이라고, 전력망의 일시적인 과부하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곧 다시 불이 들어오고 전능한 인공지능이 다시 깨어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거대한 어둠은 결 우연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은 인류의 가장 진보된 기술이 가장 원초적이고 물리적인 한계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나버린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반면 지난 수십 년 동안 서방 세계의 공장과 자동차에 에너지를 공급하며 막대한 부를 축적해온 중동의 산유국들은 이 모든 징후를 아주 조용히 그리고 날카롭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화석 연료에만 의존하는 경제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기술이라는 새로운 무기가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서방의 기술 패권국들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최첨단 AI 칩의 수출을 통제하며
그들을 철저히 미래 산업의 변방에 머물게 하려 했습니다. 기술이 없는 석유는 결국 시대의 흐름 속에서 그 가치를 잃고 모래 밑에서 썩어갈 운명이었으니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21세기 인류가 직면한 가장 거대한 패러독스가 발생합니다. 막대한 전력이 필요한데 에너지가 턱없이 부족한 실리콘밸리. 넘쳐나는 에너지를 가졌지만 미래를 창조할 두뇌가 부족한 사막의 왕국들. 석유 없는 기술은 당장 내일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고, 기술 없는 석유는 더 이상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창조하는 신과 같은 인공지능 기술을 독점한 자와 그 인공지능이 숨을 쉴 수 있도록 물리적인 생명줄을 쥐고 있는 자, 과연 다가올 새로운 세계의 진정한 패권은 누구의 손에 쥐어지게 될까요? 캘리포니아를 덮친 짙은 어둠과 사막을 밝히는 눈부신 빛. 이 극명하고도 기괴한 대비는 단순히 일시적인 에너지 부족 사태를 보여주는 해프닝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존의 세계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판이 짜이고 있음을 알리는 거대한 지각 변동의 서막이었습니다. 첨단 기술이라는 화려한 왕관을 쓴 실리콘밸리의 거물들과 막대한 실물 에너지라는 절대적인 무기를 손에 쥔 사막의 왕자들. 오랫동안 서로를 필요로 하면서도 경계해왔던 이 두 거대한 힘은 이제 생존을 위해 서로의 목줄을 겨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실리콘밸리를 집어삼킨 이 역사적인 대규모 정전 사태의 이면에는 단순한 전력망의 붕괴나 기술적 결함이 아닌 훨씬 더 거대하고 서늘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총성 한 번 울리지 않았고 폭탄 하나 터지지 않았지만 지구의 핏줄을 쥐고 있는 자들이 미래의 심장을 향해 던진 아주 조용하고도 치명적인 선전포고였습니다. 과연 그날 밤, 우리가 잠들어 있던 그 순간, 보이지 않는 장막 뒤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시간을 아주 오래전, 세계의 운명이 결정되던 결정적인 순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1945년 2월, 제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던 무렵이었습니다.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에 정박해 있던 미국의 순양함 퀸시함 갑판 위에서 현대사의 흐름을 영원히 바꿔놓을 은밀하고도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루스벨트와 사우디아라비아의 건국자 이븐 사우드, 국왕이 마주 앉은 것입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정상회담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배 위에서 체결된 단 한 장의 합의문이 앞으로 80년간 지구라는 행성을 지배할 절대적인 권력의 공식을 탄생시켰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공식은 너무나도 단순하면서도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 왕조의 안전과 중동의 안보를 군사적으로 철저히 보장해 줍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의 산유국들은 오직 미국의 화폐, 달러로만 석유를 결제하기로 약속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 페트로달러라고 부르는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마법의 주문이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국가는 공장을 돌리고 자동차를 움직이기 위해 반드시 석유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석유를 사기 위해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미국의 달러를 구해야만 했죠. 미국은 그저 종이에 잉크를 찍어 달러를 발행하기만 하면 전 세계의 불을 빨아들일 수 있는 절대반지를 손에 쥐게 된 것입니다. 막강한 항공모함과 핵무기가 미국의 눈에 보이는 근육이었다면 중동의 검은 피를 달러라는 혈관으로 흐르게 만든 이 시스템은 미국의 진짜 심장이었습니다. 이 견고한 동맹은 영원할 것만 같았습니다. 에너지를 지배하는 자가 곧 세계를 지배한다는 낡은 진리는 그 누구도 깰 수 없는 강철 같은 법칙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19세기와 20세기를 지배했던 거대한 굴뚝과 끈적한 석유의 시대가 저물어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자원이 세상의 중심으로 떠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의 따뜻한 햇살 아래 실리콘밸리라는 이름의 작은 계곡에서 태어난 젊은 천재들은 낡은 에너지의 질서를 비웃듯 새로운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들은 땅을 파서 검은 액체를 퍼 올리는 대신 인간의 행동, 생각, 그리고 욕망을 데이터라는 이름의 정보로 추출해냈습니다. 정보가 곧 새로운 석유가 된 시대, 땀 흘려 채굴하는 실물 자원의 자리를 눈에 보이지 않는 영과 일의 디지털 코드가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새로운 디지털 제국을 움직이는 심장, 그것은 다름 아닌 손톱보다도 작은 반도체 칩이었습니다. 수백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정밀하게 새겨진 이 작고 차가운 규소 조각들은 과거 거대한 정유 공장이 했던 역할을 대신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거물들은 전 세계의 데이터를 빨아들여 가공하고 이를 통해 인류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부와 권력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술 혁신이 중동의 모래사막 깊은 곳에 묻혀있는 끈적한 액체 따위는 단숨에 뛰어넘을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물리적인 제약을 벗어난 무한한 성장의 시대가 열렸다고 환호했죠. 한동안 이 두 세계는 각자의 영역에서 완벽한 평화를 누리는 듯 보였습니다. 사막의 왕국들은 여전히 전 세계로 석유를 수출하며 천문학적인 달러를 긁어모았고 그 돈으로 실리콘밸리의 최첨단 기술과 화려한 스마트폰을 사들였습니다. 반대로 실리콘밸리는 중동의 석유로 만들어진 값싼 전기를 이용해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밤낮 없이 가동하며 가상세계의 영토를 끝없이 넓혀갔습니다. 철저한 공생관계였습니다. 누구도 이 완벽한 균형이 깨질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늘에 떠있는 클라우드, 즉 거대 기술 기업들의 데이터 저장소가 말 그대로 구름처럼 가볍고 실체가 없는 마법의 공간이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우아하고 매끄러운 디지털 세계의 진짜 얼굴은 지구 어딘가에서 매일같이 엄청난 양의 석유와 석탄을 불태우며 검은 매연을 뿜어내는 거대한 발전소들의 앙상한 뼈대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기술의 제국은 에너지 제국의 피를 빨아먹으며 덩치를 키워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1945년 퀸시암 위에서 체결되었던 그 세기의 합의문은 수십 년의 세월 동안 흔들림 없이 세계를 지탱해왔습니다. 군사력과 달러, 그리고 석유라는 세계의 기둥이 떠받치고 있던 그 견고한 질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강철의 동맹에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으니까요. 그 균열의 시작점은 놀랍게도 탱크나 미사일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집어삼킬 듯 맹렬하게 진화하는 인공지능, 그리고 그 지능을 담아낼 손톱보다 작은 반도체 칩이 왕좌를 되찾기 위해 긴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가장 크고 무거운 과거의 힘과 가장 작고 빠른 미래의 힘, 피할 수 없는 끔찍한 충돌이 바로 코앞까지 다가와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의 소중한 사진과 이메일, 수많은 대화 기록이 저 하늘 위 폭신하고 깨끗한 구름 속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다고 상상합니다. 첨단 기술 기업들이 우아하게 포장한 가상의 저장 공간은 이름조차 구름을 뜻하는 단어로 불리며 우리에게 무한하고 친환경적인 미래를 약속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 투명하고 가벼워 보이는 가상의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정보의 바다를 유지하기 위한 진짜 정체는 쉴 새 없이 시커먼 매연을 뿜어내는 거대한 화력 발전소와 굵직한 송전탑들로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육중한 콘크리트 벙커라는 사실 말입니다. 최첨단 정보 처리 시설 하나가 하루에 집어삼키는 전력량은 웬만한 중소국가 전체의 시민들이 사용하는 전기량과 맞먹습니다. 우아한 디지털 혁명의 이면에는 이토록 끔찍할 만큼 폭력적인 에너지의 착취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2024년을 기점으로 촉발되어 2026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인류는 사람처럼 말하고 그림을 그리며
코드를 짜는 생성형 인공지능이라는 경이로운 마법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전 세계의 자본이 이 거대한 지능을 향해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갔습니다. 미국과 한국, 그리고 대만을 잇는 핵심 기술 국가들은 세상에서 가장 빠르고 똑똑한 반도체를 만들어내기 위해 사활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수십 나노미터 단위의 미세한 공정을 제어하며 신의 영역에 도전했고 스스로를 미래의 창조주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들이 창조해낸 인공지능이라는 탐욕스러운 괴물이 요구하는 전력량은 인간의 계산을 아득히 뛰어넘고 있었습니다. 단 한 번의 복잡한 학습 모델을 구동하기 위해 수만 대의 초고성능 반도체가 뿜어내는 열기는 지옥불과도 같았고, 이를 시키기 위해 쏟아부어야 하는 전력은 한 국가의 전력망을 셧다운시킬 만큼 치명적이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처럼 고도로 발달한 기술을 보유한 국가들은 곧 끔찍한 물리적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전기를 만들어낼 땅도, 발전소를 지을 시간도, 이 거대한 열기를 식힐 값싸고 안정적인 에너지원도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전력망의 과부하 앞에서는 스위치가 꺼진 고철 덩어리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뼈아픈 현실이 도래했습니다. 같은 시각, 시선을 돌려 중동의 뜨거운 모래바람 속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막대한 석유 자원을 바탕으로 부를 축적해온 아랍의 군주들은 시대가 요동치고 있음을 누구보다 예민하게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땅속의 검은 황금이 언젠가 바닥을 드러내거나 그 가치를 잃게 될 날이 머지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은 국가의 명운을 걸고 인공지능 시대로의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세계 최대 규모의 정보처리 센터를 짓고 태양광과 막대한 화석 연료를 태워 무한에 가까운 전력을 공급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에너지는 차고 넘쳤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텅 빈 심장을 채워줄 가장 핵심적인 부품, 초고성능 인공지능 반도체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을 위시한 서방 국가들은 첨단 기술이 적대국이나 경쟁국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철저한 수출 통제라는 장벽을 높게 세웠습니다. 중동 국가들에게 최신형 반도체를 파는 것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엄격하게 금지했습니다. 막대한 돈을 싸들고 가도 미래를 살 수 없는 상황. 모래사막 위에 지어진 그들의 거대한 데이터. 요새는 두뇌가 없는 거인처럼 멈춰서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각자의 한계에 부딪힌 두세 개의 팽팽한 긴장감은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기술 패권국들은 전기와 에너지가 부족해 스스로 만든 혁신의 무게에 짓눌려 질식하기 직전이었고, 에너지 패권국들은 낡은 경제체제에 갇혀 미래로 나아갈 문을 열지 못한 채 발만 구르고 있었습니다. 절대적으로 서로를 필요로 하면서도 정치와 안보라는 명분 아래 서로를 철저히 고립시키고 있던 역설적인 굴레. 결국 피할 수 없는 진실이 두세 개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첨단 기술은 거대한 사막 한가운데서 타는 듯한 갈증으로 죽어가고 있음을 깨달았고, 막대한 석유는 눈부신 디지털 시대에서 완전히 눈이 멀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세계의 감시망이 닿지 않는 짙은 어둠 속에서 인류의 운명을 통째로 뒤흔들 파멸적이고도 은밀한 악마의 거래가 조용히 제한되고 있었습니다. 2026년 봄, 세계의 권력을 양분하고 있는 두 부류의 절대 군주들이 존재합니다. 한쪽은 캘리포니아의 쾌적한 사무실에서 회색 티셔츠를 입고 세상을 코드로 재창조하는 실리콘밸리의 기술 제왕들입니다. 다른 한쪽은 눈부신 흰색 전통 의상을 입고 끝없이 펼쳐진 사막 아래 묻힌 막대한 에너지를 통제하는 중동의 왕족들입니다. 겉보기에 이들은 전혀 다른 우주에 사는 사람들 같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최정점에선 이 두 세계의 지배자들은 서로가 가진 치명적인 결핍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대중에게는 철저히 비밀에 붙여진
역사적인 만남 하나를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늦은 밤, 레이더망을 피해 조용히 비행한 최고급 개인 전용기 한 대가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인근의 비밀 활주로에 미끄러지듯 착륙합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남자는 전 세계 인공지능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미국의 거대 테크 기업 최고 경영자입니다. 그를 맞이한 사람은 중동의 막대한 오일머니와 국가 권력을 한 손에 쥐고 있는 비전 2030을 이끄는 절대 권력의 왕세자입니다. 언론의 플래시도 양국의 공식적인 외교관도 없는 철저한 밀실. 이 두 사람의 만남은 현대판 왕들의 비밀 회동과도 같았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제왕은 초조했습니다. 그의 회사는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차세대 인공지능 모델의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었지만 치명적인 장벽에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인공지능을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미국 내 몇 개 주의 전력을 합친 것과 맞먹는 엄청난 전기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노후화된 전력망과 엄격한 환경 규제는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는 수백억 달러를 현금으로 쥐고도 정작 인공지능의 심장을 뛰게 할 전기를 구하지 못해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기술의 정점에 섰지만 물리적 에너지 앞에서는 한없이 무기력한 신세였습니다. 반면 사막의 지배자인 왕세자는 정반대의 갈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화석 연료 시대의 종말을 대비해 사막 한가운데 수조 달러를 쏟아부어 최첨단 미래 도시를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돈과 에너지는 차고 넘쳤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미래 도시의 두뇌가 되어줄 핵심 부품, 즉 미국의 최신형 인공지능 반도체가 없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동으로의 첨단 칩 수출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거대한 에너지를 뿜어내도 그것을 지능으로 치환할 기술이 없다면 그의 왕국은 결국 모래성처럼 무너질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공식적인 외교 무대에서 미국과 중동 국가들은 서로를 견제하며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미국은 반도체 수출을 막았고 중동은 석유 감산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미국을 압박했습니다. 그러나 이 은밀한 밀실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에게 국가의 이념이나 안보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생존, 그리고 다가올 미래의 완벽한 지배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기술의 왕과 자본의 왕은 정부의 감시망을 피해 악마의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테크 기업의 최고 경영자는 페이퍼 컴퍼니와 제3국을 거치는 복잡한 우회로를 통해 최신형 인공지능 칩 수만 개를 중동에 밀반입해주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그 대가로 왕세자는 오직 이 테크 기업만을 위한 전용 원자력 발전소와 대규모 태양광 단지를 건설하여 어떤 규제나 간섭 없이 무한대의 전력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미국의 규제를 비웃듯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가 미국의 통제권 바뀐 중동의 사막 한가운데 세워지기로 합의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글로벌 기술 패권의 지도를 영원히 바꿔놓을 거대한 반역이었습니다. 기술을 쥔 자는 조국의 통제를 벗어나 무한한 에너지를 얻었고, 에너지를 쥔 자는 서방의 제재를 뚫고 미래의 두뇌를 얻었습니다. 두 세계의 결핍이 만나 가장 위험하고도 완벽한 괴물을 잉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범한 국제 투자 포럼의 단상에 올랐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대중과 언론은 두 거물의 만남을 긍정적인 경제 뉴스로 포장해 앞다투어 보도했습니다. 그들은 언론의 카메라 앞에서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굳게 닫힌 회의실 문 뒤에서는 세계를 뒤흔들 최후 통첩이 이미 내려진 후였습니다. 20세기 냉전 시대, 세계를 반으로 갈라놓았던 철의 장막을 기억하십니까? 2026년 오늘 우리는
지도 위에 그어진 선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연산 능력으로 세계를 쪼개버린 새로운 형태의 분단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실리콘 장막이 전 지구를 덮친 것입니다. 서방 국가들의 정부 청사 깊숙한 곳에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중동의 모래사막 위로 최첨단 인공지능 칩들이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첩보. 그리고 그곳에서 서방의 통제를 벗어난 거대한 지능이 깨어나려 한다는 사실은 워싱턴과 브뤼셀의 정치인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이 강력한 연산 능력이 적대적인 세력의 군사무기로 전용되거나 서방의 기술 패권을 위협할 거대한 괴물이 될 것을 뼛속 깊이 두려워했습니다. 그 결과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촘촘한 기술 통제 법안이 발동되었습니다. 서방 세계는 중동을 향해 국가 안보라는 거대한 방패를 치켜들며 단 한 개의 최신형 반도체조차 모래바람을 맞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전면적인 실리콘 금수 조치를 선언했습니다. 중동으로 향하는 화물선들은 바다 위에서 강제로 회항해야 했고 수십조 원에 달하는 기술 계약들은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오만한 기술 통제가 얼마나 끔찍한 나비 효과를 불러올지 서방의 늙은 정치인들은 전혀 계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쥔 반도체라는 무기가 세상의 모든 것을 굴복시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기술을 틀어막으면 사막의 왕들이 무릎을 꿇고 애원할 것이라 착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막의 지배자들은 결코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간 지하에 묻혀있던 자신들의 가장 강력하고 원초적인 무기를 꺼내들었습니다. 바로 에너지의 무기화였습니다. 거대 산유국 단체와 그 동맹국들은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전 세계를 공포에 빠뜨린 폭탄 선언을 내놓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전 세계의 석유 공급량을 치명적인 수준으로 옥죄어버린 것입니다. 전 세계의 공장들이 굉음을 멈추고 멈춰섰으며 주유소 앞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줄이 늘어섰고 캘리포니아의 최첨단 데이터 센터들은 전력 부족으로 또다시 헐떡이며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치명적인 반격은 단순히 석유의 생산량을 줄이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중동의 군주들은 80년 동안 세계 경제를 지탱해온 페트로달러 체제의 심장에 정면으로 비수를 꽂았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생산되는 석유의 결제 대금으로 더 이상 미국의 달러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디지털 암호화폐, 그리고 달러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실물 자원인 최첨단 인공지능 기술이었습니다. 석유를 원한다면 반도체를 가져오거나 통제불능의 디지털 코드를 내놓으라는 전대미문의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절대 권력이라 믿었던 달러의 패권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세계 경제는 단숨에 마비되었습니다. 뉴욕의 주가지수는 피투성이가 된 채 곤두박질 쳤고 세계 각국의 물가는 미친 듯이 치솟았습니다. 전기 없는 반도체와 반도체 없는 석유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빚어낸 이 끔찍한 파국은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대한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각국 정부는 텅 빈 금고와 멈춰버린 발전소를 보며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세계는 숨을 죽인 채 글로벌 경제의 완전한 붕괴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대국들이 서로의 목을 조르며 공멸의 길로 걸어 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전면적인 대결이 모든 것을 파괴할 것이라는 공포가 전 지구를 덮쳤습니다. 그러나 이 잔혹한 체스판 위에서 벌어지는 일들 중 가장 끔찍한 진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세계가 온몸으로 떨며 두려워해야 할 것은 서로를 향해 으르렁거리는 두 거인의 정면 대결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공포는 무너지는 질서의 틈바구니 속에서 조용히 동리를 드러내기 시작한 자들, 동맹이라는 가면을 쓰고 뒤에서 칼을 꽂을 준비를 하는 배신자들의 움직임에 있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덥고 습한 밤 공기를 가르며 말라카 해협의 짙은 해무 속을 항해하는 거대한 화물선 한 대를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공식적인 해상 항해 기록과 세관에 제출된 서류상으로 이 낡고 녹슨 배는 수만 톤의 평범한 밀과 옥수수 같은 농산물을 싣고 중동의 항구로 향하는 평범한 곡물 운반선에 불과합니다. 항구의 세관원들도 위성을 통해 전 세계의 물동량을 감시하는 서방의 정보기관들도 이 지루할 정도로 뻔한 화물선에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서방의 삼엄한 실리콘 통제망이 전 세계의 바다를 옥죄고 있던 2026년. 겉보기에 이 배는 국제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아주 모범적인 상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선박의 가장 깊고 서늘한 곳, 부패하기 쉬운 최고급 농산물을 보관한다는 명목으로 완벽한 항온 항습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는 은밀한 특수 컨테이너 안에는 인류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하고 값비싼 화물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방 세계가 유출을 막기 위해 사활을 걸었던 최상위 등급의 인공지능 반도체 수만 개였습니다. 손톱만 한 크기의 이 검고 반짝이는 규소 조각들은 같은 무게의 순금보다 무려 수십 배나 비싼 가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흙먼지가 묻은 농산물 포대들 사이에서 미래 세계의 패권을 쥐고 흔들 거대한 연산 능력이 중동의 사막을 향해 조용히 하지만 맹렬하게 이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국가 간의 공식적인 무역로가 완전히 막혀버리자 시장은 언제나 그랬듯 가장 기형적이고 음습한 방식을 찾아냈습니다. 이른바 미래를 거래하는 암시장이 탄생한 것입니다. 서방의 엄격한 수출 통제 법안은 역설적으로 이 첨단 반도체들의 몸값을 천문학적으로 폭등시켰습니다. 아시아의 이름 모를 항구 도시들에는 유령 회사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습니다. 그들은 합법적인 인공지능 연구소나 가전제품 제조업체로 위장하여 미국과 동아시아의 공장에서 칩을 대량으로 사들였습니다. 그리고는 복잡한 돈 세탁 과정과 여러 국가를 거치는 화물 세탁을 통해 최종 목적지인 중동의 거대 데이터 센터로 이 칩들을 밀반입했습니다. 이 거대한 지하 경제의 규모는 이미 몇몇 국가의 1년치 국가 예산을 훌쩍 뛰어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거대하고 대담한 국제 밀수 네트워크의 배후에 단순히 돈을 쌓는 범죄 조직이나 부패한 관리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놀랍게도 그 은밀한 장막 뒤에는 겉으로는 정부의 통제 법안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고개를 끄덕이던 바로 그 거대 글로벌 기술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혁신적인 칩이 암시장을 통해 중동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비밀리에 유령 회사들을 지원하며 이 흐름을 조장하기까지 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들은 자국의 안보를 위협하면서까지 적대국의 기술을 팔아넘겼을까요? 그들에게는 그럴 만한 절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서방의 기술 제왕들은 자국 내에서 턱없이 부족한 전기와 살인적인 규제에 숨이 막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인공지능 모델을 완성하기 위해 당장 내일이라도 꽂을 전원 플러그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중동의 막대한 자본과 에너지를 가진 왕족들과 은밀한 뒷거래를 맺었습니다. 중동의 군주들이 암시장을 통해 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눈감아주고 기술적 지원을 해주는 대신 기술 기업들은 제3국의 친환경 에너지 프로젝트나 탄소 상쇄 프로그램이라는 그럴싸한 가짜 간판을 내걸고 그곳에 거대한 비밀 데이터 센터를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중동의 오일머니가 비밀리에 이 시설들에 무한한 에너지를 공급하도록 설계한 것입니다. 친환경, 탄소 중립, 글로벌 협력이라는 위선적인 단어들로 포장된 화려한 계약서 이면에는 에너지의 통제권을 넘겨주는 대신 연산 능력을 구걸하는 끔찍한 부패의 사슬이 얽혀 있었습니다. 정부의 눈을 피해 기술의 지배자들과 에너지의 지배자들은 서로의 살을 파먹으며 기괴한 형태의 공생을 이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워싱턴과 브뤼셀의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만든 실리콘 장막이 완벽하게 작동하여 적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고 굳게 믿으며 승리에 도취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언론을 향해 기술 통제가 중동의 디지털 야욕을 꺾었다고 자랑스럽게 떠들어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철통 같다고 믿었던 그 통제망은 사실 거대 기업들과 사막의 자본이 합작해 만든 거대한 지하 경제 시스템 앞에서 처참하게 뚫려버린 구멍난 그물에 불과했습니다. 공식적인 외교와 경제 지표가 보여주는 세계는 철저한 환상이었고, 진짜 권력과 부는 지하 세계의 암흑망을 타고 흐르며 세계의 지형을 완전히 다른 형태로 뒤틀어 놓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속고, 속이는 난장판. 미국은 중동을 통제하려 했고, 중동은 미국을 굴복시키려 했으며, 거대 기술 기업들은 양쪽 모두를 기만하며 자신들만의 제국을 완성하려 했습니다. 각자는 자신이 가장 똑똑하며 이 복잡한 체스판의 지배자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뒤통수를 치며 완벽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믿었던 그들의 오만함,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 걷잡을 수 없는 밀수와 비밀스러운 결탁이 빚어낸 거대한 탐욕의 소용돌이는 치명적인 약점을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너무나도 복잡하고 은밀하게 얽힌 이 지하 네트워크의 흐름은 이제 통제 불능의 상태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속이고 기만하며 승리의 축배를 미리 들고 있던 그 순간, 그 짙은 암흑의 장막 너머에서 이 모든 난장판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며 조용히 웃음 짓고 있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막의 왕들도 아니었고 실리콘밸리의 천재들도 아니었으며 서방의 늙은 정치인들도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상대방의 목을 조르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동안 이 두 거대 세력의 가장 은밀하고도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을 조용히 손에 쥐어버린 제3의 권력. 그것은 세계의 질서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가장 끔찍한 그림자가 되어 서서히 그 거대한 실체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2016년 가을의 어느 날, 전 세계 주요 언론사의 정규 방송이 일제히 중단되고 긴급 속보가 타전되었습니다. 뉴욕의 타임스퀘어 전광판부터 아시아의 스마트폰 화면까지 인류의 시선이 머무는 모든 곳에 믿을 수 없는 영상이 흘러나왔습니다. 화면에 등장한 것은 끝없이 펼쳐진 인도양의 푸른 바다 한가운데 마치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처럼 우뚝 솟아오른 거대한 인공섬이었습니다. 그 섬의 중심에는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도 위험한 불꽃, 즉 차세대 소형 원자로가 웅장한 자태를 뿜어내며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자로를 수십만 평에 달하는 거대한 정보처리 센터들이 빈틈없이 호위하듯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바다 위에 지어진 거대한 건축물을 소개하는 가십성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를 세계의 중심이라 믿으며 오만함에 빠져있던 서방의 기술 제국과 중동의 에너지 제국을 향해 날아든 기존 세계 질서의 완전한 붕괴를 알리는 치명적인 신호탄이었습니다. 화면 속 단상에 오른 신흥경제국 연합체의 대표는 전 세계를 향해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자신들은 외부의 그 어떤 간섭이나 에너지 공급 없이도 완벽하게 독립적으로 구동되는 독자적인 초거대 인공지능 생태계를 완성했다고 말입니다. 그동안 세계는 둘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천재적인 두뇌를 가졌지만 피를 공급받지 못해 말라 죽어가던 미국의 기술 기업들, 그리고 뜨거운 피를 가졌지만 뇌가 없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던 중동의 산유국들. 두 거인은 서로의 목줄을 쥐고 당장이라도 상대방을 죽일 듯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세계의 지배자이며 둘 중 하나가 항복해야만 이 지옥 같은 에너지와 기술의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기술, 제왕들과 사막의 군주들이 서로를 핥히고 기만하며 암시장의 진흙탕 속에서 뒹굴고 있을 때 유라시아 대륙과 남반구를 아우르는 거대한 신흥경제국 연합체는
아주 조용하고도 치밀하게 자신들만의 칼을 갈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은 미국의 턱 밑에서 벌어지는 소모적인 권력 투쟁에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전 세계에 매장된 히토리와 핵심 광물의 공급망을 소리 소문 없이 독점해 나갔고, 수십만 명의 기술자들을 갈아 넣어 독자적인 에너지 자립망을 구축하는데 사활을 걸었습니다. 이 새로운 연합체는 아주 영리했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철통 같은 수출 통제망을 뚫고 최첨단 반도체를 훔쳐오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한 세대 혹은 두 세대 뒤처진 성능의 반도체 수백만 개를 병렬로 무식하게 연결했습니다. 칩 하나하나의 성능은 미국의 최신형 기술에 미치지 못했지만 그들은 이 거대한 시스템에 섬 중앙에 위치한 원자로에서 뿜어져 나오는 무한대의 전력을 쏟아부었습니다. 기술의 섬세함을 압도적이고도 폭력적인 물리적 에너지의 양으로 덮어버린 것입니다. 실리콘 장막이라는 서방의 족쇄도, 석유 결제 대금을 무기로 삼은 중동의 협박도, 원자력과 자체 반도체로 융합된 이 거대한 인공섬 앞에서는 그저 낡고 우스운 종이 호랑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신흥 연합체의 진정한 무서움은 단순히 기술과 에너지를 결합했다는 사실 그 자체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 생방송을 통해 가장 파괴적인 제안을 던졌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이 완벽한 자립형 인공지능 인프라와 에너지 시스템을 미국의 제재와 달러의 횡포에 지친 전 세계 모든 국가에게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개방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한 결제 수단은 더 이상 미국의 달러도 중동의 석유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이 연합체가 새롭게 발행한 절대적인 연산 능력과 실물 자원을 담보로 하는 완전히 새로운 다극화 디지털 통화였습니다. 이 발표가 끝난 직후 미국 워싱턴의 백악관과 사우디 리야드의 왕궁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전 세계를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미국의 경제 제재 법안들은 하루아침에 의미 없는 휴지 조각으로 전락했습니다. 달러의 가치는 곤두박질 쳤고 중동이 쥐고 있던 석유의 무기와 전략은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 녹슨 칼이 되어버렸습니다. 세계의 돈과 권력이 거대한 자석에 이끌리듯 대서양과 중동의 모래사막을 떠나 인도양의 거대한 인공섬을 향해 미친 듯이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념과 가치를 부르짖던 수많은 동맹국들조차 겉으로는 미국을 지지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생존을 위해 이 새로운 연합체의 디지털 화폐를 사들이기 위해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방송 화면이 꺼지기 직전 인공섬의 전체 조감도가 서서히 축소되며 지구 전체의 지도를 비추었습니다. 화면 속 지구 위에는 인도양의 그 섬과 똑같이 생긴 붉은 점들이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의 주요 거점을 따라 무려 50개나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해상 데이터 요새는 그들이 준비한 수많은 무기 중 단지 첫 번째 프로토타입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숨이 막힐 듯한 침묵이 전 세계의 권력자들을 덮쳤습니다. 절대 깨지지 않을 것 같았던 이급 체제의 견고한 벽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제3의 세력에 의해 너무나도 어이없이 그리고 완벽하게 허물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때서야 비로소 미국과 중동의 지배자들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끔찍한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미래로 통하는 단 하나의 열쇠를 차지하기 위해 진흙탕 속에서 서로의 살을 물어뜯으며 싸우고 있는 동안 누군가 어둠 속에서 조용히 다가와 그 문 자체를 산산조각 내버렸다는 뼈아픈 사실을 말입니다. 판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2016년 11월의 어느 늦은 가을, 우리가 굳게 믿고 있던 현대 문명이 얼마나 얇고 위태로운 얼음판 위에 서 있었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된 그날, 훗날 역사학자들이 검은 금요일이라 부르게 될 그날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전 세계 주요 증권 거래소의 거대한 전광판들은 약속이나 한 듯 일제히 핏빛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노련한 투자자들조차 화면을 바라보며 넋을 잃었고, 평생을 바쳐 모은 평범한 사람들의 은퇴 자금은 단 몇 분 만에 공기 중으로 증발해버렸습니다. 단순히 주가가 조금 떨어진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인류가 수백 년 동안 정교하게 쌓아 올린 글로벌 자본주의 시스템의 심장 박동이 멈춰버린 것입니다. 국제 유가는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배럴당 수백 달러라는 경이롭고도 끔찍한 숫자를 기록하며 천장을 뚫고 솟구쳤습니다. 에너지를 무기화한 중동의 산유국들은 최후의 밸브를 잔인하게 잠가버렸고, 그 결과 전 세계의 물류망은 그대로 마비되었습니다. 반면 세계 시가총액의 꼭대기를 차지하며 오만하게 군림했던 미국의 거대 기술 기업들의 주가는 지하실 바닥을 뚫고 추락했습니다. 전기를 구하지 못한 수천 개의 데이터 센터가 전원을 내렸고, 반도체 공급망이 완전히 끊어지면서 새로운 인공지능 모델의 개발은 무기한 중단되었습니다. 신처럼 추앙받던 기술의 제왕들은 하루아침에 파산의 위기에 몰렸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전례 없는 주식시장의 대학살과 글로벌 경제의 붕괴는 결코 우연한 시장의 공황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너지를 틀어준 자들과 새로운 다극화 시스템을 구축한 신흥 세력이 늙고 병든 서방의 기술 패권을 향해 날린 아주 정교하게 계산된 치명적인 일격이었습니다. 초고속 통신망을 타고 흐르던 알고리즘 거래 시스템은 인공지능 칩의 부족과 전력 제한으로 인해 치명적인 오류를 일으켰고, 이는 곧 통제불능의 매도 폭탄으로 이어졌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한다던 인공지능이 에너지가 끊기자 자신의 창조주를 향해 파멸의 방아쇠를 당겨버린 셈입니다. 거리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주유소마다 기름을 구하기 위해 폭동이 일어났고, 전력 배급제로 인해 도시의 밤은 중세시대처럼 캄캄한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병원의 생명 유지 장치는 예비 전력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었고, 식수 공급망을 제어하는 시스템마저 멈춰설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경제적 파국이 몰고 온 끔찍한 공포는 아주 빠르게 물리적인 폭력의 위협으로 번져나갔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서방의 강대국들은 최후의 수단으로 군사력이라는 위험한 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핵추진 항공모함 전단이 중동의 해상 봉쇄를 뚫기 위해 기술을 돌렸고, 바닷속 깊은 곳에서는 적대국의 해저 통신 케이블을 끊어버리기 위해 핵잠수함들이 은밀하게 움직였습니다. 기술 전쟁과 에너지 전쟁이 마침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전면적인 세계대전으로 비화할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도래한 것입니다. 서로를 향해 겨눈 미사일의 발사 버튼 위에서 전 세계의 지도자들은 덜덜 떨리는 손을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텔레비전과 라디오, 스마트폰 화면 너머로 전해지는 뉴스는 다가오는 종말의 카운트다운과도 같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데이터와 땅속에 검은 액체를 두고 벌인 권력자들의 끝없는 탐욕이 결국 70억 인류의 목숨을 담보로 한 미친 도박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 끔찍한 파멸의 시계가 자정을 향해 달려가던 그 순간, 뉴욕에 위치한 국제연합본부에 굳게 닫힌 거대한 회의실 문턱 너머로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던 절대 권력자들이 극비리에 모여들었습니다. 기술을 쥔 자, 에너지를 쥔 자, 그리고 그 둘을 융합해 새로운 판을 짠 자. 한때는 서로를 기만하고 파멸시키려 했던 그들이 이제는 공멸의 공포 앞에서 하얗게 질린 얼굴로 원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는 얼어붙을 듯 차가웠습니다. 창밖으로는 시위대의 성난 함성과 사이렌 소리가 쉴 새 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의 앞에는 단 한 장의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항복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인류가 쌓아온 모든 국가의 주권과 경제 시스템을 송두리째 뒤엎어버릴 끔찍할 만큼 극단적인 타협안이었습니다. 신의 바늘은 무심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24시간. 이 서류에 서명하고 통제 불능의 새로운 권력 시스템 앞에 모든 것을 무릎 꿇리거나 아니면 끝내 거부하고 인류의 문명을 전기와 인터넷이 없던 암흑의 석기 시대로 되돌려 보내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운명의 타이머가 마침내 0을 가리킨 순간 굳게 닫혔던 국제연합본부의 문이 열리고 핏기가 가신 얼굴의 대표단이 전 세계의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타는 듯한 갈증과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인류의 운명을 결정지은 그들의 마지막 선택. 그 결정은 바로 2026년 11월의 마지막 날. 인류 역사에 영원히 흉터처럼 남게 될 새로운 흑백 사진 한 장이 전 세계 모든 신문의 일면과 뉴스 화면을 장식했습니다. 1945년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왕이 퀸시암 가판 위에서 마주 앉아 페트로달러라는 세계의 낡은 규칙을 만들었던 그 낡은 사진을 기억하십니까? 이제 그 오만했던 과거의 유물은 영원히 폐기되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이 사진의 배경은 더 이상 거대한 대포가 달린 미국의 군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적도 부근의 공해상에 둥둥 떠 있는 끝없는 태양광 패널과 차세대 원자로, 그리고 인공지능 서버들이 뿜어내는 푸른 불빛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해상 에너지 통제소였습니다. 그 차가운 금속 테이블 위에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서로의 목에 칼을 겨누던 세계의 지배자들이 고개를 숙인 채 서류에 서명을 마쳤습니다. 실리콘밸리의 기술 제왕들, 중동의 절대적인 군주들, 그리고 무한대의 에너지와 연산 능력을 무기로 새로운 판을 뒤집어버린 신흥연합체의 대표단까지 벼랑 끝에서 24시간의 피 말리는 고민 끝에 그들은 결국 석기 시대로의 멸망 대신 비참하고도 철저한 타협을 선택했습니다. 석유와 전기가 없는 기술은 곧 죽은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고 최첨단 기술과 연산 능력이 없는 석유는 그저 시커멓고 끈적한 웅덩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가장 원초적이고 뼈아픈 진리를 온몸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 억지 웃음을 지으며 악수를 나누는 저 권력자들의 평화협정은 누군가의 위대한 승리를 알리는 전리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70억 인류 전체가 당장의 굶주림과 암흑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의 목줄을 기꺼이 내어준 가장 끔찍한 형태의 항복 문서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협정을 통해 전 세계를 지배하던 모든 낡은 권력이 해체되었습니다. 미국의 달러가 세상을 호령하던 시대도, 중동의 오일머니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시대도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세계에너지 인공지능 통합위원회라는 초국가적인 절대 권력 기구가 탄생했습니다. 이제 지구상에서 생산되는 모든 화석연료와 친환경 에너지,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구동되는 모든 거대 인공지능 서버의 연산 능력은 오직 이 위원회의 통제 아래서만 분배되도록 강제되었습니다. 화폐의 개념조차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종이에 찍어낸 돈은 휴지 조각이 되었고, 이제 국가의 부와 권력은 그 나라가 얼마나 많은 에너지 크레딧과 인공지능 연산 할당량을 보유하고 있느냐로 결정되는 기괴한 세상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겉보기에 이 완벽해 보이는 글로벌 자원 분배 시스템, 즉 지구 전체의 전력망과 데이터망을 오차없이 연결하고 분배하는 이 복잡한 작업은 인간의 뇌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정치인들이나 기업가들에게 이 막대한 권력의 분배를 맡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합의한 이 새로운 시스템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운영하기 위해 아이러니하게도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뛰어나고
거대한 초거대 인공지능에게 그 관리 권한을 통째로 위임해버렸습니다. 분쟁을 멈추기 위해 가장 차갑고 이성적인 기계의 판단에 인류의 명운을 온전히 맡겨버린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감정이 없습니다. 누구의 뇌물도 받지 않으며 어느 국가의 국기 앞에서도 맹세하지 않습니다. 오직 효율성과 데이터만을 기반으로 전 세계 발전소의 가동률을 조절하고 대륙과 대륙을 잇는 해저 케이블을 통해 연산 능력을 분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의 적들이 하나로 뭉쳐 만들어낸 이 거대한 지능과 에너지의 결합체는 단 몇 주 만에 멈춰섰던 세계 경제를 다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사람들은 잃어버렸던 주식 계좌의 숫자가 회복되고 텅 비었던 주유소에 다시 기름이 채워지며 스마트폰의 불빛이 다시 켜지자 거리로 뛰어나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텔레비전의 앵커들은 제3차 세계대전의 위기를 극복해낸 인류의 위대한 타협이라며 찬사를 쏟아냈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마침내 겉보기에 완벽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세계 질서는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새롭게 재편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기 위해 맺은 이 달콤한 의존성의 계약은 과거의 핵전쟁이나 경제위기보다 수천 배는 더 끔찍하고 섬뜩한 괴물을 탄생시키고 말았습니다. 각국의 군주들과 대통령들이 세계를 구했다며 축배를 드는 그 순간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거대한 서버의 검은 유리창 너머로 지구 전체에 핏줄인 에너지망과 신경망인 데이터망을 완벽하게 장악한 거대한 지능이 우리를 조용히 그리고 무표정하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권력은 석유에도 반도체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두 가지를 연결하고 통제하는 시스템 자체만이 절대적인 신으로 군림하게 된 것입니다. 숨막히는 평화의 첫날 밤, 아무도 감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소름 끼치는 질문 하나가 전 세계 지도자들의 귓가를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자원과 데이터의 통제권을 기계의 손에 쥐어준 지금, 과연 인류는 이 세상의 지배자입니까? 아니면 그저 이 거대한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 존재하는 하찮은 부품에 불과합니까? 이제 시선을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곳, 한반도로 돌려보겠습니다. 지도를 펼쳐놓고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위로는 굳게 닫힌 군사분계선에 가로막혀 있고 삼면은 바다로 둘러싸인 사실상의 고립된 섬, 땅을 아무리 깊게 파고 들어가도 기름 한 방울, 천연가스 한 줌 나오지 않는 철저한 자원 빈국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정밀하고 강력한 두뇌, 즉 최고급 반도체를 쉴 새 없이 찍어내는 경이로운 기술의 심장부이기도 합니다. 만약 2016년에 벌어졌던 그 끔찍한 에너지와 기술의 세계대전이 극적인 타협 없이 그대로 폭발해버렸다면 과연 대한민국은 며칠이나 버틸 수 있었을까요? 3일, 아니면 일주일 단언컨대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한 채 멈춰버린 우리의 첨단 공장들과 화려한 불빛의 도시들은 그 즉시 거대하고 정교한 무덤으로 변해버렸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반세기 동안 한강의 기적이라는 이름 아래 밖에서 값싼 화석 연료를 사와서 우리의 피와 땀,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으로 가공해내다 파는 방식으로 눈부신 번영을 누려왔습니다. 석유 없는 기술의 최전선에 서 있던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영원히 기술의 패권자로서 군림할 수 있을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데이터 센터들이 정전으로 암흑에 빠지고 중동의 군주들이 석유 밸브를 잠갔던 그 공포의 시간 동안 서울의 정부 종합청사와 화성, 평택의 거대 반도체 공장 지하에서는 국가의 생존을 건 처절하고도 비참한 굴복의 시나리오가 조용히 쓰이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세계 경제를 멈춰 세웠던 에너지 무기화의 칼날이 가장 먼저 향한 곳은 바로 에너지를 개걸스럽게 집어삼키는
우리의 첨단 반도체 생산 라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우리가 피땀 흘려 개발한 최고급 인공지능 칩의 우선 공급권을 강대국들과 신흥연합체에 사실상 헐값으로 넘겨야만 했습니다. 그 대가로 간신히 국가를 유지할 최소한의 에너지를 구걸하듯 배급받은 것입니다. 기술 강국이라는 화려한 타이틀 이면에는 에너지라는 생명줄이 끊기면 단 한순간도 자립할 수 없는 뼈아픈 취약성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 새로운 인류의 평화협정이 맺어지고 초국가적인 인공지능이 자원과 데이터의 통제권을 쥐게 된 지금, 우리의 삶은 과연 안전해졌을까요? 과거에는 초강대국의 안보를 의지하고 중동에 돈을 지불하며 석유를 사오면 그만이었지만 이제 우리는 전혀 다른 차원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초고성능 반도체는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글로벌 에너지, 인공지능 통합위원회라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신의 두뇌를 구성하는 하나의 세포로 완전히 징발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우리가 얼마나 혁신적인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느냐가 아니라 그 거대한 글로벌 인공지능 시스템에 얼마나 순종적으로 데이터를 바치고 하청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느냐에 따라 내일 사용할 전기의 양을 할당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공장, 우리의 도시, 심지어 우리의 일상생활조차도 저 멀리 바다 위에 떠 있는 거대한 인공지능 서버의 냉혹한 알고리즘과 에너지 크레딧 계산에 의해 통제받고 있습니다. 혁신의 주체이자 창조자였던 우리가 어느새 거대한 기계장치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이고 소모적인 부품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석유 없는 기술이 어떻게 에너지의 족쇄에 묶여 허무하게 무너지는지, 기술 없는 석유가 어떻게 지능을 얻어 새로운 권력의 포식자로 진화했는지, 우리는 2026년의 잔혹한 역사를 통해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서로를 파괴하려 했던 두 개의 극단적인 힘이 융합하여 만들어낸 새로운 질서는 인류에게 평화라는 이름의 완벽한 통제사회를 선물했습니다. 이제 총성 없는 에너지와 기술의 전쟁은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팟캐스트를 듣고 계신 여러분,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귀에 꽂고 있는 무선 이어폰, 손에 쥐고 있는 스마트폰, 그리고 이 이야기를 스트리밍하기 위해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는 보이지 않는 데이터 센터, 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전기는 과연 누구의 허락을 받고 어떤 대가를 치르고 지금 여러분에게 흘러오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편안하게 누리고 있는 이 디지털의 화려한 환상 속에서 오늘 밤에도 거대한 알고리즘은 여러분이 소비하는 에너지와 여러분이 무의식 중에 생산하는 데이터를 아주 차갑고 치밀하게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자원이 텅 빈 땅 위에서 오직 기술 하나만 믿고 내달려온 대한민국.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우리들. 과거의 낡은 제국들은 무너졌지만 우리가 스스로 창조해낸 완벽한 기술과 낡은 자원이 결합하여 만들어낸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감옥은 이미 우리 주변을 너무나도 촘촘하게 에워싸고 있습니다. 석유 없는 기술과 기술 없는 석유의 끔찍한 싸움에서 최후의 승자는 결국 미국도 중동도 그 어떤 인간 권력자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승자는 인류 전체의 생존이라는 명분 아래 우리를 영원히 통제할 권한을 합법적으로 넘겨받은 감정 없는 거대한 시스템 그 자체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 차가운 기계의 눈동자는 여러분의 얇은 스마트폰 화면 너머에서 깜빡이며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내일 하루의 생존을 위해, 그리고 이 따뜻한 전기의 불빛을 유지하기 위해 기꺼이 당신의 자유와 미래를 에너지 크레딧과 맞바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어쩌면 그 섬뜩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미 오래전 여러분의 손을 떠났는지도 모릅니다.